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분이죠. 대전시 과밀학교 해결 시민대책위원회 김동석 위원장님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단체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지난 4월 25일 대전시 의회에서 네. 대전시 과밀 특수학교 특수학급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됐고요. 네. 지금 현재 17개의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학급 과밀 문제는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작년부터 중구의 특수학급 과밀과 서구의 특수학교 거대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이제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올해 서담법인 토닥토닥이 시민단체들의 공동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것을 제안하게 되면서 이 단체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죠. 대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2023년 현재 3,54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20년에 비해서 한 2배 넘게 늘어났고, 네. 그리고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2년에 3,417명에서 2023년에 3,541명으로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어떤 저출산 위기로 해서 학년 인구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수교육 대상은 장애인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특수교육 대상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법에 의하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주로 장애가 있는 이런 학생들, 그리고 뭐 장애 중에서도 한 가지 장애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들의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장애인이면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아직 뭐 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선정을 진단 평가가 좀 돼서 선정이 되게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 장애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는 몇 곳인지,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수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대전시 전체의 특수학교는 6개입니다. 서구에 하나, 동구에 2개, 대덕구에 2개, 유성구에 하나, 이렇게 총 6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에는 좀 특수학교가 없고요. 그리고 2024년 통계를 봤을 때 특수학교의 특수학급은 196학급, 그 일반 학교의 이제 특수학급이라고 하거든요. 특수학급은 390개 학급. 또 일반 학급인데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같이 있는 통합학급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학급이 487학급 정도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특수학교 과밀화입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2가지죠. 지역 내 특수학교나 아니면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법정 학급을 초과한 상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육법 제27조에는 그 특수학급의 설치 인원, 법정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치원의 과정의 경우에는 4명 이하 한 학급을 설치하고 4명을 넘어서면 한 학급을 더 설치하게. 초, 중 같은 경우는 6명이 초과하는 경우 한 학급을 더 설치하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명을 넘어서면 더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애의 유형이나 어떻게 보면 중복장애라든가 중증장애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인원수가 초과되지 않아도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2분의 1 수준에서 하향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대전시의 특수교육 상황에서 봤을 땐 지금 과밀 2023년 현재 과밀 특수학급이 73개입니다.
근데 이게 2022년에는 59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과밀 특수학급이 지금 14개가 네. 증가한 상황입니다. 좀 이런 상황은 지금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저희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학습권이 지금 침해가 되고 과밀된 상황이다 보니 선생님의 지도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수업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와 별도로 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대기를 걸어놓는 특수학급 대기를 건다든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은 의무교육 대상자예요. 그렇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기라니 이런 그렇고 그리고 자기의 앞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학교가 특수학급이 없으면 네. 다른 학교로 먼 데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근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걸어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전 문제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어린 학생들이 자기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전에는 5개 구가 있는데요. 각 예. 구별로 어떤 상황이 다른가요? 지금 그 대전시에서 사실 서구와 유성구에 이 장애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50% 정도가 서구 유성구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서구에 특수학교 하나, 유성구에 특수학교 하나,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워낙 아이들이 많다 보니 지금 네. 과밀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서구 유성구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가수원동에 있는 아이가 자기 집 앞에 가온학교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학교를 못 가고 저 대청댐 옆에 있는 그 학교로 매일매일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가온학교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전 서구에 있는 가온학교는 과밀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임가가 34학급 208명으로 이렇게 임가가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22년 현재 49학급 318명입니다. 네. 그러면 15개 학급이 임가를 넘어선 거죠. 네. 임가된 학급에 15학급을 넘어섰고 학생 인원수도 지금 110명이 초과된 상태예요. 네. 전국에 있는 187개의 특수학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대 학교가 우리 네. 대전 가온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과밀 현상뿐만 아니라 예. 건물에도 안정성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가온학교는 좀 개교할 때부터 조금 그 안전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그 개교하면서 물이 새서 선생님들이 양동이를 갖고 물을 받는다든지 예, 그렇게 했고 그 벽에 금이 보인다든지 네. 그렇게 했고 3층에 교무실이 기울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사실 어떤 인가된 인원이 초과한 학생들이 거기 과밀된 상황으로 모여 있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좀 사실은 좀 불안한 네. 상황이고요. 그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벨이 곳곳에 있어요. 네. 이게 위험한 상황, 워낙 과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강당에서 학교 수업을 이렇게 체육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한 학급만 하는 게 아니라 세네 학급이 같이 동시에 네. 해야 되거든요. 미술실도 하나예요. 그러면 유치원부터 여기가 고등학교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 미술실 하나를 놓고서 이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그거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현실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급식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눠가지고 급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네. 이 학교는. 네.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이고 과밀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좀 빠르게 좀
지금은 대전시나 교육청이 좀 긴급하게 진단을 하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가장 시급한 것은 건물의 안정성인 것 같은데요. 왜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안전 점검을 네. 받았다고 안전하다는 얘기는 들었다고는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볼 땐 상당히 불안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이러니까 일부러 증축한다 하거든요.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증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다시 한번 네네.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대청호까지 통학을 한 아이들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렇게 통학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학생들의 수업 컨디션이 좋지 않게 될 거고요. 또 거주 지역을 벗어나다 보면 부모들의 안정성이나 불안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게 성인 건강한 분 같은 경우도 하루에 그 3시간씩 어디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네. 녹초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그 하루에 3시간, 심지어 저 따져보니까 196분이 매일 이렇게 걸리는 시간만, 그리고 이 196분인데 3시간을 초과한 거잖아요. 3시간 넘는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 저희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버스에서 바로 내리지를 못해요. 한꺼번에 버스들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내리다 거기서 또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한 번에 내리질 못하고 계속. 좀 이렇다 보니까 가 안에서 좀 구토를 한다거나 뭐 불안 증세를 보인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참 아이들이 좋은 컨디션의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네.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좀 그런 부분에서 신체적이나 정신적 부분에서의 좀 고려를 해줘야 될, 더 신경을 써야 될 아이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 수업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참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학생들이 애들이 있으면 교사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돼야 되고, 또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어떤 실무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인력들이 충분히 좀 갖춰줘야 되는 것들이 맞는데요. 사실 참 이 문제가 사실은 엮여 있어요. 이런 과밀 문제랑. 왜냐면 예를 들어 가원학교에서는 지금 충원이 돼도 교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앉아 있을 자리도 없거든요. 이게 공간 문제랑 같이 엮여져 있어서 이게 함께 좀 풀어줘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초, 중, 고 학과가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령 또는 발달 과정에 맞는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수교육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을 두고서 어떻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어떤 연령도 있고 장애나 또 장애 유형, 장애 정도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맞춰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교육 환경 자체가 맞춰서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아닌 거죠. 어떻게 유치원 아이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치원 아이, 고등학생 아이랑 같이 다니면서 그런 교육 환경이 어떻게 맞춤, 그런 개별화 교육이, 특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반드시 좀 어떤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건 분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같은 상황이 대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겁니까? 다른 지역도 비슷하긴 한데요. 좀 대전이 조금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좀 뒤처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 충남이나 뭐 인천이나 이런 데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 특수학교들을 한 개, 매년마다 설립을 하고 있고, 인천 같은 한 해에 3개도 설립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통폐합되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수학교 전환하고, 또 이제 대학가의 협업을 통해서 특성화된 이런 특수학교들을 설립하든가, 그리고 소규모의 다양한 특수학교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대전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대전시 교육청에서 서남부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셨었는데요. 일단은 추진의 의지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부지는 언제쯤 확정이 되냐 했는데 언제가 확정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봐서 네. 저희 봤을 때는 임기 내에도 부지 확정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신규 부지를 확보하는 게 문제라면 다른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니면 또 근본적으로 이런 설립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 요즘에 이제 대전에 내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통폐합 학교들입니다. 네. 지금 이런 경우가 서구나 유성구에서 최근에 이제 통폐합 학교 되는 학교들이 지금 있거든요. 좀 그 학교들에 대해서 특수학교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그 교육감님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전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이 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참 교육청에서는 의지를 갖고 있다 말씀은 하시죠. 저는 이제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네. 과밀학급이 2022년에서 2023년도에 더 증가했거든요. 네. 줄어든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한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특수학교 설립 부지가 확정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조례에 특수교육기관 설립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특수학교 설립하겠다고 했으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구성이 되고 운영의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뭐 교육감님이나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죠.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어제 있었던 그 시의회에서의 이제 정책 토론에서도 좀 많은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그 특수학교가 없는 중구에 특수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거, 그리고 지금 서구의 가온학교가 문제가 되니 네. 좀 이거를 좀 나눠서 거기서 저희들은 유초를 좀 떼서 네. 분리를 시켜서 서구나 유성구에 유초 중심의 이제 특수학교를 하나 두는 거, 네.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통폐합되는 학교들이나 그리고 빈 교실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교육청이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숨기고 있어요. 공개를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데들을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하고 아니면 꼭 크게 뭐 특수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좀 자그마한 소규모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수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연령이나 발달 단계라든가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런 교육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특수학교를 좀 다양화하고 그리고 특수학교도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 특성화된 중학교라는 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것처럼 이 특수학교도 좀 이런 특성화에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화된 특수학급 학교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들이 있겠다. 네. 예를 들어서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술, 뭐 체육 이런 부분에서도 분야별 특수학교들을 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도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과밀 학급이 있어도 특수학교 그러면 하나 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이게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거는 이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청에 권고를 하는데 학교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학급을 하나 더 확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요구를 해도 그래도 학교장이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과밀학급 문제 그리고 동네에 있는 학교를 특수학급 대상자 학생들이 장애 학생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그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좀 의무화하는 것이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전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예전처럼 무슨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반대는 별로 없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지금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왜 학교를 또 줘?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과밀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과밀 상황을 알고 나시면 이해를 하세요. 바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그리고 이런 다른 거는 왜 특수교육 대상자 애들, 장애 학생들은 왜 따로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분리하지 말고 같이 통합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 동의합니다. 통합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방향성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교육의 선택권이라는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가능한 아이들이라든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우리나라 환경이 통합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과 이제 달라진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 중에서 중증의 비중이 87%예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장애 비중이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중증의 비중들이. 근데 이 8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의 특수학교도 이 중증 비중이 높지 않을 때 만들어진 학교들이어서 이 중증의 장애 아이들이 특수학교도 지금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도 늘고 있거든요. 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다 바라죠. 이런 특수교육 중증의 장애 아이들도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 끝내는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이런 학교들로 다 되기를 좀 바라는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좀 공유하고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데 대전시 교육청이 시민들께 적극 더 다가서고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서명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특히나 그 특수교육 대상자인 이 장애 학생들의 현실이 이런 거라는 건 놀라셨는데 아이가 3시간 동안 통학 시간이 3시간이나 넘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셨고요. 그리고 법정 인원을 초과된 인원으로 이건 납득을 못 하셨어요. 교실이 이렇게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왜 법정 학생 수를 초과한 데서 이렇게 과밀된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 이런 현실들을 대전 시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한테 잘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이 특수학교 설립 문제나 과밀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좀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함께 어떻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예. 토닥토닥이 창단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 2014년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시민 추진 모임으로 저희 결성이 됐다가 2015년 사단법인 토닥토닥으로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 9년, 내년에가 이제
만 10년이 됩니다. 네. 10살이 되고요. 그 10년 동안 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전에 이제 어린이 재활병,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노력으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지난해 5월 개원했습니다. 네. 딱 1년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소회가 어떠십니까? 아직도 참 이게 됐나? 아직도 너무나 이게 이렇게 기적 같은, 사실 기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기적이 기적 같다는 생각, 아직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기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분들 좀 감사한다는 말씀 제를 빌어서 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대전 CBS에서도 건립 초기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저도 매년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 가져주시고 대전 시민들이 이런 문제들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병원을 이용하는 애들이 하루에 한 100명, 많게는 12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들이 어쨌든 예전에는 이 지역을 떠나서 수도권을 떠도는 재활 난민으로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재활 난민이 되게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치료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장애 아동들이 많았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치료와 함께 교육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같이 진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 긍정적인 반응들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대전 중심에 장애 학생들이 장애 아동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충남이나 세종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 운영상의 어려움 하면 청취자분은 딱 이걸 생각을 하실게요. 돈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그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돈 문제가 나오지 않아야 될 병원이거든요.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어린이 병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돈 문제가 계속 회자가 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안타깝고요. 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운영 적자라고 이제 대전시에서는 표현을 씁니다. 적자가 작년에 이제 30억이 됐고 올해도 60억이다. 그래서 이런 적자들이 되니 지자체가 계속해서 이것을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비를 같이 지원을 해달라. 국비 지원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 그러면 정말 돈의 문제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던지고 싶고요. 공공병원이면 공공병원 다워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연히 이거는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해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병원이 세워진 이런 목적들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재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거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성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의 산하 기관들도 모두 적자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공익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만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건 적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영비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복지관 예산 부분들을 적자라고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소방서나 경찰서에 운영하는 비용들은 거기다 어떻게 적자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유독 여기다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이제 우리 국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건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소아과, 소아치과, 그다음에 입원 병동 같이 다른 어린이재활병원과 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는 차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정부가 운영비를 대고 있지 않는지. 이제 네. 원래 정부랑 지자체랑 같이 해서 건립을 한 것이고 네. 운영도 초반에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건립비를 댔으니 건립을 했으니 근데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손을 떼는 건 네.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무책임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사실 대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전 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들이 멈칫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네.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릴 수 없는 아이들이 계속 언제까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미뤄지게 되면 좀 아이들이 그 피해는 우리 국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문제를 좀 이제 대한 전형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서울에 수도권에 지정된 병원에는 운영비 지원하거든요. 네. 거기도 한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네. 전액 삭감이 됐다. 운영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시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지정된 병원은 운영비가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대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에서 대전시가 따로 작년과 다른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예.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들 예. 또는 대전시장의 역할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만나보셨습니까? 뭐 시장님은 못 뵌 지 좀 됐고요. 되고 나서 한 번도 못 뵀어요. 저희 좀 바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뭐 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이 문제를 운영 뭐 적자 문제라든가 이런 표현 쓰시면서 이걸 해결하게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예산으로도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작년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좀 협력을 해야 되고 또한 네. 시민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끌어낸 게 시민들 아닙니까? 이런 네. 시민들의 여론들의 좀 힘을 좀 받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을 때 국회의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토닥토닥을 비롯한 단체들이 이번에 그 총선 후보로 나왔던 중에서 정책 협약을 맺은 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원 정부의 국비 지원을 노력하겠다고 한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정책 네. 협약을.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국회의원들이 4명인데 4분이신데 그 박범계 국회의원 그리고 박정현 국회의원 당선자 그리고 장용태 국회의원 당선자 그 한창민 국회의원 당선자 이 4분이 약속하셨거든요. 네. 사실 4분만 열심히 움직이셔도 저는 이게 대전시랑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같이 시민들의 이런 힘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 좀 따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눴는데요. 교육받고 치료받을 권리는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고 치열하기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죄송하기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정말 지금까지 그 열악한 이런 과밀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장애 학생들한테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가족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 부분들을 정말 잘 몰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이 문제를 좀 그동안에 좀 어떻게 보면 몰라서 남일처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올 한해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시 과밀학교 해결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이사장이었습니다.